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해협 문제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에선 우리나라 대선에 해당하는 총통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민진당과 국민당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올해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좀 리더십 변화의 해라고 이제 일컫는데 타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총통 선거가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선거가 국제적으로 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주도권이랄까요?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민진당이 지금 집권 여당인데 민진당이 한 번 더 승리한다면은 미국이 굉장히 반길 것이고요. 예. 만약에 민진당이 지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이긴다면 중국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네. 이 균형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잉원 현 총통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 총통의 그 신년 기자회견 모습인데 이제 차이잉원 총통은 상당히 은인자중하면서 자기 당의 후보인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민진당과 국민당의 대결. 그리고 후보가 지금 3명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당 네. 1명에 야당 2명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집권당은 하나니까요. 지금 그 차이잉원 총통이 속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 후보입니다. 64살이고 네. 녹색이 민진당 색깔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 분명한 친미 그리고 반중 성향이고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민진당 자체가 당의 강령 정강의 독립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재활의학과 의사 출신인데 현재 부총통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민진당의 총재도 맡고 있습니다. 허우유이 후보 66살인데 국민당의 그 총통 후보로 뽑혔습니다. 이 사람은 뭐 분명히 친중 성향이고 이 스포츠 머리가 굉장히 특징적인데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신베이 시장을 2번 했습니다. 예. 신베이 시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가 시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정도 크기의 굉장히 중요한 시에서 시장을 2번 역임했고 네. 제3후보가 커원저 후보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민진당과 국민당이 친중과 친미로 갈라지니까 좀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그 정책을 많이 내놓으면서 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타이완의 수도인 타이베이 시장을 역시 재선 2번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부총통이라 라이칭더는 좀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그래도 다 낯설거든요. 네. 자, 3파전 누가 좀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요? 현재로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누적적인 어떤 그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이 그래프를 보면 28.2%로 막판에 올라왔습니다. 예. 1월 2일까지가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기간인데 저 마지막 집계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커원저 후보가 쭉 2위를 달리다가 막판에 허우유이 후보에게 뒤집기를 당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칭더 1위를 쭉 달려왔던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오차범위 내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지지율은 라이칭더 후보가 훨씬 앞서 있지만 이거를 최근 상황만 보면 허우유이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허우유이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이 라이칭더고 오른쪽이 커원저 후보인데 예. 세 사람이 최근에 그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는 사실은 커원저 후보가 2위였는데 마지막에 밀리면서 이제 국민당과 민진당 이 전통적인 양대 정당이 대결을 벌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보신 지지율 그래프를 보자면 라이칭더 후보가 1위이긴 하지만 네. 지금 허우유이 후보의 기세가 지금 상당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은 이제 타이완이 민진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기세가 이어져서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책이 확 달라지는 겁니까? 많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서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약간 중화가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완전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저는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잉원 현 총통, 이 민진당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것은 곧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 그 반중국 정책을 일종의 썼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제 전략으로 네. 미국에 편승했다고 하는데 편승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우 유이 후보는 그렇게 가서는 위기만 고조되고 전쟁 불안만 가중될 뿐이고 실제로 타이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이 국민당 후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당선이 되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뭐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국과의 정치적인 협상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중 정책으로 돌아서면 미국으로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굉장히 차질이 오는 그런 예.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미국 입장에서 한 가지, 타이완의 민진당 정권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건데 타이완의 친중 국민당 정권이 들어서도 미국이 무기를 팔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 때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첫 번째는 이 무기를 공격용 무기를 많이 팔아서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 모호성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너무 타이완에 첨단 무기를 팔았을 때 이 타이완에 넘어간 첨단 무기가 중국으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걱정하는데 만약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첨단 무기를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잉주 정권 때도 국민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첨단 무기를 친중 정권이 들어선 타이완에게 판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타이완의 첨단 무기를 지원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장애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완 기사를 가끔 보면 네. 타이완의 뭐 육군 중령이 군사 기밀을 빼서 중국에 넘기려다 체포됐다. 예. 이런 기사, 이런 타이완의 어떤 군 관계자, 고위 간부가, 장교가 기밀을 빼서 중국에 넘기려다가 붙잡혔다. 이런 기사가 1년에 몇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에서는 그 간첩 행위로 체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다기보다 종종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행위들을 미국이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기 지원도 약해지고 타이완과의 군사 협력도 약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태 전략 자체도 아마 조금씩 바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국민당이 집권을 한다면. 예.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이번 선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무력 시위를 자제하고 있다, 이런 네네.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네. 중국이 최근에 군사 채널을 복원한 게 좀 도움이 된 부분일까요? 저도 그 부분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중국이 무력 시위를 벌였을 때 과연 국민당에 유리할 것인가, 친중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예. 계산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친중 후보에게도 무력 시위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중국이 강경 진압하고 보안법을 강행했을 때 당시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통선거를 연임을 앞두고 있는 차이잉원이 굉장히 밀리고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가지고 예. 거의 실패하다시피 한 차이잉원 후보를 살려놔가지고 다시 총통에 당선시키는 어떤 그 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마도 좀 물밑에서 이거를 하는 거지 무력 시위를 해서는 역효과가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네.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제하는 양상은 중국 내부의 어떤 계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반중 후보, 친중 후보가 박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통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한번 선거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